자, 안녕하십니까. 사안사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휴가해가지고 한 주 이제 다른 영상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아주 동떨어진 영상은 아니었고요. 예, 비슷한 영상이었는데, 한 주간의 증시를 정리하고 이번 주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먼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난주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흐름인데, 사실 2022년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자리가 2610포인트 자리 요 자리였는데 요 자리가 깨지면서 한 방에 쭉 밀렸고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을 작년에 보였는데요. 올해 지금 이 2610포인트가 상당히 큰 저항 자리가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번 1차로 저항 받고 두 번째 저항을 또 받았고 세 번째 다시 저항 받았으며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 이 라인하고 그 다음에 현재 2610포인트가 점점 수렴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점점 수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돌파하는 경우는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게 이제 지난주 흐름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흐름이었는데 지난주가 사실 이 지난주가 이제 17일날 요 날이거든. 월요일날 시작했는데 이게 돌파를 못하고 결국 또 다시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밀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흐름은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아. 코스피는 안 좋았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까지 한번 보자면은 자, 코스닥은 지난주 흐름이 정말 좋았죠. 코스닥은 정말 지난주 흐름이 좋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890하고 903포인트 사이에 이 저항 라인이 좀 두터운 저항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게 2022년 때 주로 싸웠던 자리고 그 자리를 올해 들어서 올해 이제 4월에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고요. 실패하면서 급격하게 한번 밀렸었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 네 번째 도전만 돌파를 했는데 이번 돌파는 상당히 좀 특징이 있어요. 예. 이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지난주 흐름 보시면은 정말 어 정말 미친 듯이 돌파했거든요. 7월 17일 날 월요일 날만 해도 돌파를 못 하고 있다가 바로 화요일 날 갭으로 띄워서 돌파해서 지금 어느덧 그 다음 자리인 940포인트 자리까지 거의 지금 근접한 모습입니다. 근접한 모습인데 자, 지난주 돌파의 특징이 뭡니까? 지난주 코스닥 돌파의 특징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다 한 장이다. 다 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흐름이 이번 주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이번 주 월요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약간 분위기 좀 다릅니다만은 지난주는 에코프로 진짜 에코프로 BM만 갔거든요. 근데 이 에코프로 BM만 올라갔던 이 시장이 과연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까를 한번 보자면요. 지난주 그냥 수급 흐름만 볼게요. 지난주 수급 흐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일에서 21일 동안 수급 흐름이 개인이 무려 1조 7천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작정하고 매도를 했거든요. 거의 작정하고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이제 매수했다 매도했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 외국인은 코스닥에 순매수를 했는데 이 순매수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특징이 있냐? 바로 에코프로 BM을 산 거예요. 외국인이 좋아서 샀을까요? 저는 외국인이 좋아서 샀다고 하는 거에 동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자 보시면은 자 이거를 한번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약 3,966억 정도를 외국인이 샀고요. 개인은 3,000억 넘게 팔았어요. 오히려 에코프로를. 자 기간은 540억 정도, 541억 정도 팔았고요. 자 한마디로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샀고 자 그다음 이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뭐 7월 5일부터 24일까지 한번 쭉 보자면 외국인이 5,376억을 샀어요. 그렇죠? 개인은 4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자 그럼 결국 누가 샀냐?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산 거다. 그런데 이게 공매도 숏 커버링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자 급등을 하니까 이게 외국인 공매도 쳐놨다가 공매도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공매도를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를 청산하려면 주식을 사야 돼요. 사야지 청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식을 사면서 외국인이 청산을 한 거죠. 그렇죠? 사면서 청산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청산해서 청산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이 주식이 계속 홀딩을 한 거냐? 아니죠.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나 연기금이나 이렇게 주식 잔고 있는 데에 거기다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매도를 매수해서 청산한 거거든요. 그럼 공매도 매수해서 청산한 걸 외국인도 사실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서 수익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에 뭐 종목 매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이 거래에서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물론 개별로 개인 투자자 중에 내가 에코프로 산 사람이 있고 에코프로 BM 사신 분도 있고 기관에도 뭐 있겠죠. 그 외국인도 다 똑같이 트레이딩을 포지션을 똑같이 하진 않으니까 뭐 누군가는 에코프로 BM 샀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외국인 기관 개인 주체별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로 수익을 낸 사람이 없다. 주체별로 딱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지수는 올랐는데 아무도 수익이 안 나는 희한한 장이 왔어요. 정말 희한한 장이 와버렸거든요. 지난주가 좀 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게 왜 안 좋았냐면 결국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BM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결국 뭘로 만회하려고 해요? 결국 파생상품으로 만회하려고 엄청나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또 못 가요. 자, 보시면은 투자별 매매 동향에서 날짜별로 한번 흐름 봐보세요. 날짜별로 7월 17일날 흐름을 보시면은 7월 17일날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처음에 잠잠해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 매도가 연기금 많이 매도를 했고요. 자, 7월 18일날 가보면 외국인이 드디어 발동 걸리기 시작합니다. 선물에서 9,000계약을 때려 부어버려요.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샀지만 이거 다 뭘 산 거다? 에코프로 BM을 산 건데 이걸 보유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쇼커버링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주식 갖다 주고 이 주식을 홀딩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무도 수익을 에코프로 BM으로 난 게 없는 거예요, 다들. 물론 개별로는 뭐 수익 난 사람이 있겠죠. 매수하신 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근데 상당한 양은 아무도 수익을 안 내고 그냥 공매도 쇼커버링이었다. 한마디로 비유통주로 주식 입고돼 있는 대주주나 비유통 물량들만 돈 벌었다. 계속 홀딩하면서. 그래서 신규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거래를 하면서 에코프로 BM 손실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를 하면서 9천억을 매도했다가 선물 매도했다 다시 9,000계약 선물 매도했다가 다시 선물 6,000계약 추가로 또 매도하고 그러다가 또 2,000계약 또 돌리고 그러다가 21일 날은 또 21일 날 겨우 좀 이게 진정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파생 상품으로 또 만회를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지수대로 안 오르고 코스닥 지수는 달리고 있는데 내 계좌는 에코프로 BM이 없는 분들은 전부 다 지난주 수익률이 완전히 안 좋은 그런 정말 희한한 아무도 웃지 못하는 장이 됐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가 출발을 했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가. 자, 근데 포스코홀딩스도 이걸 한번 종목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자고요.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개인이 부어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야, 포스코홀딩스 개인 진짜 많이 사거든요. 이거 진짜.
이제 개인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강남 아줌마들의 주 거래 타겟 종목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예, 그 정도로 지금 개인이 엄청나게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당연히 2차전지 쪽에선 포스코홀딩스가 다양하게 구조화가 돼 있어요. 포스코 그룹 전체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추가로 갈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월요일날 시장이 완전히 천지개벽으로 바뀌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다 폭등하고 오늘 시세 다 뽑았고 실적 발표인데 시세 다 뽑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16%,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10%,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29%. 야, 지금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왔어요. 예, 거의 지금 포스코가 거의 다 지금 현재 계속 리드하고 있는 장이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도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끌어당기고 있고 지금 오늘은 사실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장이 조금은 바뀌었는데 근데 역시 여전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월요일날 이번 주 들어서 오늘 월요일날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119개 하락 종목이 794개예요.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한 게 211개 하락했던 게 1339개. 이 정도면 와 상승한 종목은 거의 350 종목이 안 되는데 하락한 종목이 2100개가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수급이 한쪽에 막 몰려서 쏠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달라진 특징은 뭐냐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거. 그 전에는 에코프로 BM만 갔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몇몇 종목들이 같이 딸려가기 시작했어요. LNF, LNF도 마찬가지. LNF가 지난주 출발하기 시작해서 왔다 갔다. 지난주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오늘 SK 이노베이션까지 갔으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내선 순환매가 돌았고 2차 전지가 아닌 종목들의 대부분은 하락했다. 오른 게 없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승인데 이 철강금속의 대부분이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 사마 알미늄 이런 종목들이죠. 예, 이런 종목들. 자, 그리고 뭐 TCC 스틸 이것도 어차피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주 과거 대장주들이 다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TCC 스틸은요 예전에 엄청나게 강했던 이 시세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 예, 여기 고점 라인 거래량 붙이면서 돌파하고 시세가 쭉 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도 뭐 에코프로, BM, LNF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한 상태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지금 파란불이다. 사실 그래서 시장이 2차전지를 좀 담지 못하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랴부랴 저도 휴가 갔다 와서 2차전지로 막 종목을 좀 돌렸거든요. 종목을 돌려서 오늘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저도 사실 뭐 쉽지는 않았는데 2차전지로 그나마 좀 돌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나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그나마 좀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는 수익을 내긴 했는데 제가 수익을 뭐 엄청 잘 낸 거는 아닙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상한가를 잡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주력으로 2차 전지도 있었지만 반도체가 있었어요. 반도체가 있었는데 반도체가 지난주 그다음 오늘까지도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번 주 장은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이제 가장 우려스럽죠. 근데 그래서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데요. 자, 일단 이번 주에 뭐 가장 중요한 건 뻔하죠. 뻔하죠. 가장 중요한 FOMC인데 FOMC가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기자회견 합니다. 수요일 날 기자회견 하면 우리나라 목요일 날 영향을 주죠. 목요일 날 영향을 주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전까지는 오늘 한국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발표를 다 했죠. 포스코 그룹주가. 근데 사실 실적이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으로 달리고 있다. 자, 그 다음. 자, 내일 보면 한국이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 좋진 않을 겁니다. 좋진 않을 건데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예상치보다. 자, 그 다음에 내일 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는 내일 장전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예, 구글이 장전에 실적 발표를 해요. 예. 미국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구글이 실적 발표하고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다 반영이 되겠죠. 자, 구글의 실적은 미국장에서 다 반영되고 우리나라 수요일 장을 맞이해요. 근데 MS의 실적은 장 후거든요. 이게 장 마감하고 나오거든요. 장 마감하고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수요일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미국장 한번 거쳐서 목요일날로도 영향을 또 이틀 연속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꼭 반드시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한 뭐다? AI에 대한 관련주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알파벳이면 또 AI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일 날은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날 미리 땡기는 것보다는 화요일 날 AI 관련주들을 유심히 좀 보면 되겠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AI 관련주 유심히 보면 되겠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기대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걸 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 마이크로소프트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해서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 다음에 실적 가이던스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AI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화요일날 TA 항공이 나오거든요. TA 항공이 LCC 중에 중위권인데 제가 봤을 때는 TA 항공을 보면은 LCC 관련주도 대충 실적이 대충 나올 겁니다. 그럼 LCC 관련 실적이 나오는데 TA 항공이 만약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우리 LCC 관련주들 이날 뜰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내일.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주항공 공략 중이거든요. 제주항공 공략 중인데 제주항공이 유가가 좀 지난주에 오르면서 제주항공이 오늘 좀 약세였는데 뭐 전 제주항공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실적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 괜찮다고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당연히 FMC 회의가 있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이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엄청난 회사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하는데 스텔란티스 실적 여러분 보셔야 돼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하고 합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유럽의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스텔란티스는 브랜드가 다양하거든요. 뭐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아트부터 해가지고 막 웬만한 브랜드도 이탈리아 나머지 유럽에 있는 브랜드 다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요 회사가 스텔란티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2차 배터리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SDI랑 스텔란티스랑 또 합작한다고 하고 있고 삼성 SDI랑 그 다음에 장 끝나면은 메타 플랫폼이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해요. 메타가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요거는 목요일날 영향을 줄 거다. AI가 아마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목요일 장까지. 그러니까 화요일날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 수목을 아마 AI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장을.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SK그룹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내가 좀 필요하다. 내가 좀 내 종목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IR 담당자한테. IR 담당자가 누군데 어떻게 알죠? 자, HTS 들어가셔서 기업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기업 개요 들어가신 다음에 주식 담당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실적 발표 언제 하죠? 저 주주인데요. 시점 발표 언제 하나요? 그러면 시점 발표 언제 하는지 결정이 되면 알려줘요. 미리. 알려줍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종목은 내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다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되면은 미국의 2분기 잠정 GDP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서 뭔가 갈릴 거예요. 예. 잠정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 과연 경기 둔화로 가느냐. 경기 둔화가 아니라 이거 연착륙이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 연착륙이 아니라 노랜딩이냐. 이런 건데 사실 예상치는 1.8입니다. 이전 2.0이고 근데 예상치보다 2.0 이 앞자리수 2자 보면은 지수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우리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뭘 올리든 자시든 간에 0.25bp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죠. 미 연준은.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2가 50bp 이상 올려버리면 달러는 죽는다 어차피. 예, 달러는 어차피 죽는다. 자, 제가 하반기 컨셉 뭐라 그랬어요? 하반기 달러와 약세가 컨셉이다. 달러 인덱스 약세가 컨셉이다. 예, 하반 투자 아이디어는 달러와 약세를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또 우르르 발표하는데 아마존, 마스터카드 이거 작년에 발표한 게 이렇게 있고요. 장 마감 후에 발표한 게 인텔이 발표합니다. 실적을 인텔하고 포드, 인텔 포드 정도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태양광 보시는 분들 퍼스트 솔라가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 관련주들 이거 보고 금요일날 움직일 거예요. 바로. 예. 근데 장 후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날 대응해도 늦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후에 발표, 미국장 마감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미국장을 한번 반영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바로 우리나라 장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장이 오면 정작 이 포스트롤라나 이런 종목들이 그날 바로 반영이 되겠죠. 미국장 때. 그 반영되면 금요일날 반영이 돼. 예를 들면 포스트롤라라 그러면 금요일날 미 증시 때 반영이 되고 결국 우리나라 월요일날 또 영향을 줘요. 또 영향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 결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 목요일날은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온다. 그다음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 다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LG 에너솔루션이 실적 발표 나온다. 이번 주가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 체크해주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엄청 중요한 달이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하는 거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 조선주들 과연 진짜 실제로 재무제표에서 잘 찍히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BOJ 통화정책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예. 일본은 뭐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동결이지 뭐. 예. 금요일날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자, 여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좀 전체적인 상황을 좀 흐름을 좀 짚고 이번 주에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또 자세한 내용도 자세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제가 지난주 정리 한번 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예상을 하는 월요 주식 전망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